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집시들의 노래 10번째, 그 흉노 그 첫 번째로 흉노와 단군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현생 인류의 최초의 사람은 20만 년 전, 어떤 사람은 뭐 35만 전이라고도 하죠. 전에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호모사피엔스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학계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기원설이에요. 사람들은 그들이 아메바로부터 진화했다고 주장하나,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다 다르고 아직은 확신 없는 가정들 뿐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 성경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창조설은 나의 믿음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하튼 인류는 맨 처음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인류의 첫 사람이 어디서 살았는지는 성경의 해석자들도 또 세상 사람들도 정확히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인간은 반드시 이렇게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생산을 해서 첫 가정을 꾸렸을 것이고, 이때의 삶이란 그저 비와 눈이나 위험한 동물들을 피할 수 있는 동굴이 최적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가정을 이루며 산의 열매나 강의 물고기나 들판의 동물들을 먹고 그들의 뼈나 가죽으로 필요한 옷이나 기구들을 만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불을 만드는 법을 터득하였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농사라는 개념이 없을 때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사막이나 고원지대보다는 물이 있는 평원이 적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북방 초원의 유목민들의 조상이 인류의 첫 조상들이었을 것이라고 늘 주장하는 바이죠. 그들은 아무런 장비 없이 맨말에 올라타서 이동이나 사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다루는 기술이 그들의 생활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집시 마을에 있을 때 보면 가끔 그 조그만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는 이런 아이들이 그 큰 말을 탈 수가 없으니까 이 산비탈 같은 데다 밑에다 대놓고 그 위에서 말을 타면서 이 산천을 뛰어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어려서부터 말과 한 몸이 되어서 이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배워서 말을 타는 법도 배우고 또 말을 뭐 이렇게 운영하는 법도 배우는 그런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말과의 아주 친숙한 삶이 이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일까? 나는 그들을 흉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흉노와 훈족을 같이 보기도 하지만 구태여 나누라면 흉노가 먼저고 훈이 그 뒤를 이었다는 정도입니다. 이들이 원시시대로부터 북방 초원에서 그렇게 살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많은 이름들로 서로 불려가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뭐 스키타이, 선비, 돌골, 타타르, 뭐 조선, 몽골, 아바르, 불가르, 마자르, 뭐 위구르, 거란, 말갈, 여진, 숙신, 응루, 뭐 심지어는 집시까지 또 각각의 스탄하는 그러한 민족들 외에도 수많은 이름들이 다 같은 흉노의 분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물이 있고 풀이 있고 그 다음에 동굴이 있는 이런 부분에서 살면서 인류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냥을 했고 또 이동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원시 부족들부터 시작된 게 흉노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흉노의 역사는
여기도 보듯이 사마천의 그 사기에 나오는데 그는 흉노를 대체적으로 기원전 한 250년경부터 있었던 그런 무리들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길게 보아도 기원전 600년 이전을 넘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흉노족은 인류의 첫 가정을 이루고 부족의 이름도 없이 국경도 없는 초원을 떠돌아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들은 그들의 신비한 조상인 푸른 늑대, 카자흐스탄에서는 아시나라 그러고 몽골에서는 부르테치노라고 그러는데 그 푸른 늑대의 용맹을 갖고 동물이나 다른 부족들과 싸우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초생딸의 기운을 좋아했고 가족의 질서와 공정을 몸에 익히며 하늘의 신 탱그리를 섬기며 초원을 유랑하느라 하면서 정착된 주거지가 없는 또 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정보도 남겨놓지 않은 그런 바람 같은 무리들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초생딸과 늑대고 이 밑에 있는 글씨가 탱글이라고 하는 글씨고 이 화살표가 많이 있는 것 같은 글씨가 쐐기 문자로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그 탱글이 신을 나타내는 그런 기호고 이 늑대가 아까 얘기한 푸른 늑대입니다. 우리는 문명하면 4대 문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1800년대 이후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유물들이 새로 발견되죠. 그런데 이들은 4대 문명의 유물보다 훨씬 오래된 것들이고 독특성이 있어서 요즘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메르와 홍산 문화이죠. 이 지도에 여기가 홍산이고 여기가 수메르입니다. 그리고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우리나라의 황금 보금이라고 하는 거의 똑같이 생긴 뭐 싱크로율이 한 95%는 되는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옛날에 쓰던 칼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불가리아에 이렇게 널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벌써 기원전 한참 전에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왕래를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원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족들 외에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인류 무리가 그 당시에는 없었죠. 이 수메르와 홍산의 유물들은 4대 문명보다 약 2000년 정도 그보다 훨씬 앞선 것들로 4대 문명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단 수메르는 4대 문명의 모소포타미아 문명 지역과 일치하므로 4대 문명 안에 넣기도 하나 그 유물들의 특성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홍산 문화의 유적 유물들은 지금까지의 것들과는 또 달라요. 시대적으로도 그 특성적, 기능적으로도 확연히 구분됩니다.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5000년부터 기원전 2000년 정도까지 이 홍산 문화가 있었던 시기인데 우리나라 고조선이 들어서게 되는 그 바로 앞전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물은 이후 우리나라의 영역인 한반도와 그 다음에 만주 지역에도 많이 같은 유물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들이 계속 지금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산에 있는 우화량이라는 데서 발굴되고 있는 그러한 여신 제단입니다. 이 넓은 이 장소에 사람이 산 흔적은 없고 하나님인지 어쨌든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런 제단과 그런 제사도시, 종교도시죠 말하자면 그러한 마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홍산이라고 하면은
그 내몽골에서 이쪽 만주 쪽으로 있는 그 어디 만리장성 너머에 있는 그쪽인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에 보면은 시진핑이 무슨 뉴스에 나올 때 보면은 뒤에 붉은 산이 그 배경으로 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산이 그의 홍산입니다. 그래서 국가 대표가 어떤 뉴스를 전할 때 그것을 뒷 배경으로 깐다는 얘기는 이 홍산에 우리 문명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다. 이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화면 배경입니다. 이걸 잠깐 설명하면은 이 위쪽에는 신전이 있고 이 아래쪽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그 필요한 그러한 부속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발굴된 것인데 여기에 이 과부자를 틀고 그 다음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은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심히 보시면 입을 벌리고 막 그 찬송을 하든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것은 곰 발바닥과 곰의 어떤 그 발등 이런 조각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사를 드렸던 그 3층 제단이고 이것은 그 여신을 그 여신의 어떤 머리인데 이 머리 이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는 이게 오글을 갈아 가지고 눈을 만들었기 때문에 눈이 그냥 썩어 없어진 게 아니라 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이게 그들이 쓰던 그 옥 뭐 귀걸이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은 전부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문화 문명이 아니고 우리 그 한민족들이 단군 조선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한민족들이 행하고 사용하던 그런 그 유물들이고 지금도 한민족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에서는 이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넓은 중국 땅에서는 별로 발견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요행이 그 진시황 덕분에 만리장성 밖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곤란해진 거예요. 만리장성 이쪽이 중국이고 저쪽은 오랭카들이 사는 땅인데 그곳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 이 말입니다. 이 홍산 지역 이 부근은 이런 지금 이 우화량만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단지로 한 뭐 15단지 정도가 있어요. 거기서 수많은 유물들이 지금 발굴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네들 건 줄 알고 좋아서 발굴하고 발표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니까 지금은 전면 통제를 하고 뭐 이렇게 지붕을 씌워놓고 자기네들끼리 울타리를 쳐놓고 그러고 발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신의 영토 안에 있다 하여 이에 대한 역사를 자국의 역사를 만들고 있죠. 이것이 동북 공정이죠.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이 지역은 만리장성 넘어 몽고 만주 지역이었고 1947년 중화 민국이 생기기 전까지는 중국의 영토였던 적이 없던 땅이에요. 이곳은 단군조선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땅이었던 곳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에 알려지자 많은 국가들이 한국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영국은 1999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또 1919년엔 그의 아들 앤드류 왕자가 한국에 들려 안동을 들리며 이런 한국의 그 정서와 문화와 전통을 이렇게 둘러보고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관심들이 한국의 그 한국모함을 보내서 한국의 국방을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는 김정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등 한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아키히도 전 일왕도 엘리자베스가 다녀간 그 뒤 얼마 안 돼서 그 다음해에 2001년 자신의 어머니는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며 자신도 한국과의 인연을 느낀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때 한류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끌고 가는 중국의 일대일로보다 더 강력하게 세계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중국은 2차 대전 이후 어부지리로
소수 민족의 땅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중국의 전 주변에서 이에 반항하고 있는 이런 일들로 지금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공사를 하는 각 연결되는 60여 개국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중국하고 이렇게 서로 신경질을 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한 단체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옛 고조선부터 이어온 지금의 동북 삼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어놓고 있으며 전 세계가 이곳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까지 와서 이곳에 이스라엘 자치국가를 좀 세울 수 없겠느냐, 뭐 이런 쪽으로 서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손을 들고 한국의 용서를 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단군 조선을 재조명할 수 있게 됩니다. 단군 조선의 해석은 대략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환단고기 팀에서 주장하는 이 중국 저쪽 티베트 쪽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쪽, 이쪽의 천산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백두산으로 이동되었다는 소리고, 다른 하나는 애초부터 백두산에 단군조선이 세워졌다는 소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에서 노아의 후손이 한반도에 와서 단군조선을 세웠다 하는 이러한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설도 이 홍산의 유적이나 유물을 피해 가면은 안 돼요. 그것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환단고기 그 파가 주장하는 천산 이동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몰라도 이 신장 우이구르 쪽에 있는 천산이나 우리나라 백두산에 있는 그 천산이 거의 이름들이 다 똑같은 이름들이 같이 있는데, 이게 참 신기해요. 어느 것이 먼저 시작돼서 그것을 한쪽에서 딴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환단고기파들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그들은 이 천산 지역에 환웅이라고 하는 그런 환국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환국으로부터 한국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환국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말하지만 북방 초원의 유목민들인 흉노들이 그 언저리에서 다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그들 중에 이런 알렉산더니 스파르타쿠스니 아틸라니 징기스칸이니 이런 우리의 어떤 동질 계통의 그러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의 장수들과 같이, 영웅들과 같이 어떤 신적인 전쟁 영웅이 주변 부족들을 통합하여 칸, 뭐 단군, 대왕, 뭐 상제 이런 명칭을 만들어 그 공동체를 다스렸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을 신채호라는 역사학자는 샤만이라는 말하고 연결시키는데, 그 예벤키족이라고 있어요. 그 저기 어디야, 베링해협 부근에 있는 아주 시베리아 저 구석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많이 쓰는데, 그 사람들에게 샤먼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신채호 그 역사학자는 그런 이런 징기스칸이니 이런 뭐 아틸라니 이런 사람들과 같은, 즉 샤만과 같은 사람이 그 공동체를 이끌고 그들을 다스리면서 그런 신적 지위를 확보를 해서 어떤 공동체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 말에 공감이 많이 가요. 이런 것들을 돌아보며 저는 만약 우리나라가 애국적인 대통령이 되어 북한과 내용 있는 진짜 통일이 되어 매진한다면, 우리나라는 초원의 유목국가의 맹주 대칸국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세계를 이끄는
초인류 지도 국가가 될 거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입니다. 대한민국은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갈고 닦는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코리아 파이팅. 이 김재덕 어린 청년이 코리아 파이팅을 외치는 걸 들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